타입 변환 연산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고 몇 가지 해보랬는데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가 여기 요건데 그 std 스트링으로 변환해주는 타입 변환 연산자를 정해라. 뭐 이거는 이렇게 템프 요거는 약간 조금 더 C++11 스타일로 하면 아니면 이코르보다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코르보다. 이코르는 이제 뭐 마찬가지 이코르 써도 되는데 객체를 생성하는 거니까 객체에 생성자를 호출하게끔 생성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코르보다는 요게 더 맞는 코딩이고요. 그 다음에 그냥 템프 주면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질문이 하나 있어요. 컨스 캐릭터 포인트 변화준 타입 변화 연산자는 어떻게 재정해야 할까? C 스트링을 이용한다. 이 답을 여기다 쓰신 거예요? 답을 쓰라는 건 아니고 생각해 보시라는 거였는데 혹시 컨스 캐릭터 포인트 변화준 타입 변화 연산자를 어떻게 재정해야 할까? 저거의 문제점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거의 문제점은 뭘까요? 우리는 어떻게 유지하죠? 그거랑 그 컨스 캐릭터 포인터로 바꾸는 거에 있어서 이제 다른 점이 뭘까요? 옛날 C 스트링, 옛날 C 형태의 스트링하고 우리가 지금 구현한 문자열 K 스트링하고의 차이가 뭐예요? 그 객체 말고 핵심적인 차이가 뭐죠? 그쵸. 문자열 맨 뒤에 널문자를 유지하고 유지 안 하는 그 차이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널문자를 유지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커트 캐릭터 포인트의 반환은 되게 심플해요. 그냥 S 버퍼를 반환하면 돼요. 반환해주면 그게 그 자체가 뭐예요? 옛날 C스트링의 문자열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우리가 0을 유지하지 않고 있어요. 널 문자를. 그런데 컨스 캐릭터 포인트로 반환해 주려면 뭐가 필요해요? 뒤에다가 널 문자를 추가해 줘야 되죠. 근데 널 문자를 추가해 주려고 하니까 어떻게 추가를 해? 추가할 방법이 마땅히 없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뭐 있나? 방법이? 물론 여기처럼 std 스트링을 이용해 가지고 한 다음에 템프에서 C 스트링으로 바꾸는 이 스타일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std 스트링을 어차피 쓰기 싫고 이걸 안 하려고 하는 거니까 컨스 캐릭터 포인트 자체를 만들어 주려면은 얘를 뭔가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사이즈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면 요거를 만들어 놓고 복사를 해서 S버퍼를 S에 복사를 해가지고 S 끝에다가 0을 넣어주면은 C 스타일의 문자열이 만들어지죠. 그쵸? 근데 이게 안 되잖아. 그쵸? 이거는 우리가 일반 배열은, 정적 배열은 뭐예요? 그걸 안 되니까. 그러면 이거를 동적 배열로 만들어서 반환하고 할 수도 있는데, 동적 배열로 만들어버리면, 딜리트는 누가 해요? 그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 경우에는, 요거를 물어본 이유는, 우리는
널 문자를 안 써서 썼는데 걔를 널 문자 쓰는 걸로 바꿔주려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 요거를 한번 뭐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고민해 보시라는 차원이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죠? 이게 돼? 이렇게 하면 될까? 이제 여기에 전제는 이제 덧셈이에요. 덧셈은 그만큼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자체로는 확보가 안 돼 있죠. 그래서 이 템프의 공간을 플러스니까 S버퍼, 현재 S버퍼의 크기, 그리고 아더버퍼의 크기만큼 확보해서 옮겨주고 리턴 해주면 되는데, 이 코드 상에는 확보하는 코드가 없어요. 그래서 요 플러스 연산자를 재정의 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존 공간하고 그러니까 디스가 갖고 있는 공간하고 아더가 갖고 있는 공간, 그 두 개가 보다 큰 공간, 그 두 개를 아우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복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있고요. 질문은 K-스트링 오퍼레이터 플러스 컨스 캐릭터 포인터가 왜 재정의가 필요한가? 요거는 재정의가 필요 없을 것 같다. 요거는 보시면은 지금의 플러스는 뭘 받아요? K-스트링을 받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K-string A 애플, K-string B 바나나, 그리고 K-string C가 있어요. 뭐 있다고 치고, 그럼 C 이퀄 A 더하기 B 하면은 A도 무슨 타입이에요? K-string이죠. B도 K-string이에요. 그러면 A. operator 플러스 B 요 꼴이죠. 그러면 요 플러스 연산자로 호출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맞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C 이퀄 A 더하기 체리를 했어요. 그럼 이 체리라는 타입은 K-string 타입이 아니죠. 그러니까 요게 되려면 A. operator 플러스 요게 돼야 되죠. const 캐릭터 포인터가 돼야 돼요. 근데 const 캐릭터 포인터를 K-string으로 바꾸는, 우리가 그 변환 연산자를 만들어 놓으면 이걸 안 만들어도 돼요. 안 만들어도 저절로 시스템에서 요거를 뭘로 바꿔? K-string으로 알아서 바꿔주고, 바꿔서 요 타입, 우리가 만드는 여기로 넣어줘요. 근데 내가 만약에 저 변환 연산자 앞에다가 explicit을 써놓으면 자동적으로 얘를 K-string으로 바꿔줄까, 안 바꿔줄까? 안 바꿔주겠죠. 그러니까 요 차이가 있어요. 내가 explicit을 안 해놓으면 얘를 안 만들어도 돼요. 왜? 자동적으로 얘를 K-string으로 바꿔줄 수 있는 타입 변환 연산자나 아니면은 생성자를 만들어 놨을 경우에 그걸 그냥 쓸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하지 못하게 explicit 해놓으면 여전히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연산자를 재정의할 때 지난번처럼 오퍼레이터 플러스 additive 모듈라가 있고 오퍼레이터 플러스 int 요 두 개를 다 해야 되는지 하나만 해도 되는 건지, 그러면 요 하나만 하려면 int를 자동적으로 내 클래스를 int로 바꾸는
생성자나 타입 변환자가 있으면은 이거 안 만들어도 되는 거죠. 안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도 그런 것들이 explicit라고 하는 키워드로 수식되어 있으면 안 돼요. 자동 안 해주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요 코드는 약간 잘못되어 있고, 비교 연산자는 또 이 경우도 제대로 안 만들어놨네. 제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작았죠? K-string 템프가 있고, 템프의 사이즈는 사이즈 플러스 other 사이즈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s버퍼는 new character 템프 사이즈로 만들어주시고, std copy 버퍼 먼저 원래 거부터 디스 거부터 복사해주고, 그 다음에 other 거 복사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을 이만큼 확보를 해놔야죠. 이만큼 어디야? 사이즈와 this의 사이즈와 other의 사이즈, 즉 A의 사이즈와 B의 사이즈를 더한 그 크기만큼의 사이즈로 공간을 확보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STT 카피를 이용해 가지고 복사를 해주시면 되죠. 여기 보시면 이제 템프에 복사하는 위치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플러스고, 아까 이 오퍼레이터 땡땡은 이제 같은지는 우선 크기가 같지 않으면, 길이가 같지 않으면, 문자의 길이가 같지 않으면 같을 수가 없죠. 그렇죠? 길이가 하나는 5고 하나는 6이다. 그러면 둘이 비교해봤자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이즈를 먼저 비교해보고, 사이즈가 같으면은 안에 있는 문자들이 같은지를 보면 되죠. 그럼 그거는 폼을 써서 하나씩을 비교해보면 돼요. 그래서 하나씩 비교해서 다 같으면 참이고 문자가 같은 거고, 하나도 틀리면은 그때 중단하면 되겠죠. 그래서 버퍼를 하나씩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A와 B, A, B. 근데 이거는 어때? 5개고 6개니까 처음부터 아예 이 A, B를 비교하지 않고 길이를 가지고 틀리다고 간주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얘는 크기는 하나씩 비교해 보면 돼요. 그래서 둘 중에 긴 것 중에 짧은 것만큼 비교를 해보면 되겠고, 그래서 비교를 해서 나중에는 거기까지 일치하면은 사이즈가 큰 게 더 큰 거예요.
B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AAA와 AAAB가 있으면 누가 더 큰 거예요? 사전에 보면 어느 게 뒤에 나와요? 얘가 뒤에 나오죠. 그렇죠? 이 문자열의 비교는 사전에 등장하는 순서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다가 여기까지만 비교하고 얘가 더 크면 사이즈를 갖고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아니면 중간에 ACAB면 이것도 마찬가지고 뭐 ACA랑 AAA면 얘가 먼저 나오죠. 그렇죠? 사전에 ACA보다 AAAB가 길어도 먼저 나와요. 그래서 개별 문자들을 비교해 보는데 이 두 개의 길이가 다를 수 있으니까 이제 짧은 길이를 기준으로 포루프를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비교해 가면서 같으면 그 다음 거 비교해 보고 같지 않으면 거기서 결론이 나요. 한 문자 요 C와 A 서로 같지 않죠. 그럼 요 두 개를 비교할 때 결론이 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같으면 컨티뉴로 계속 돌아가는 걸 거고 하나도 다르면 그 다른 순간에 큰지 작은지가 결론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항상 비교 연산자는 6개가 있으면 뭐만? 2개만 만들고 나머지 4개는 맨날 제가 드린 코드를 그냥 쓰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동작을 잘 안 하겠죠. 정확하게는. 왜냐하면 스트링 컴페어는 끝에 뭐가 있다고 간주를 해요? 영문자가 있다고 간주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부터 만약에 사이즈를 유지하는데 영문자를 유지했다 거기다가 그러면 뭐 스트링 컴페어나 스트링 캐시나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C에 썼던 문자열과 관련된 함수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은 요게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가 끝에 널 문자를 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널 문자 안 쓰다 보니까 C 스트링 옛날 C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쓸 때 제대로 동작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위험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K-string 그러니까 두 가지를 통해서 연산자를 재정의하는 방법을 한번 우리가 익혔어요. 그러니까 요 경우에는 컨스트레이터 포인트 S면 요 S는 C 스타일의 문자열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런 걸 써도 돼요. 근데 우리 거는 S버퍼를 내가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서 널 문자를 유지 안 하니까 약간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안 되냐. 자, 연산자를 재정의할 때
우리가 메소드로 재정의 할 수도 있고 일반 함수로 재정의 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일반 함수의 경우에는 성능 때문에 보통 friend 함수로 재정의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트링이 있을 때 C equal A plus B 이런 문장을 썼다. 플러스를 재정의해서 그러면 이 플러스는 멤버 변수로 멤버 함수로 메소드로 재정의해서 쓸 수도 있고 함수로 재정해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A 점 오퍼레이터 플러스 B 이런 형태로 바뀌면은 이게 뭐예요? 메소드로 재정의한 거죠. 그렇죠? A를 기준으로 B가 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오퍼레이터 플러스에서 A, B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뭐예요? 일반 함수로 재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플러스 연산자도 메소드로 재정의할 수 있고 일반 함수로도 재정의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보통은 굳이 이렇게 안 만드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경우만 있어요. 예를 들면 A 더하기 10 이거는 문제가 A 더하기 10이 아니라 지금 이 예제에서는 A 더하기 체리 이거는 메소드로 요걸 써더라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런 거 체리 플러스 A 요거는 메소드로 재정의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체리 자체는 문자 C 스타일의 문자열이고 내가 정의하는 타입이 아니잖아요. 요 A는 K스트링으로 내가 정의한 타입이지만 얘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런 것까지 되려 그러면은 일반 함수로 재정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함수로 오퍼레이터 플러스 그러면 자 얘가 되고 싶으면 형태는 컨스케일 포인터를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니까 요거를 일반 함수로 플러스 연산자를 정의한다 그러면은 오퍼레이터 플러스고 받는 메소드의 타입이 하나가 앞에 게 뭐예요? 컨스 캐릭터 포인터고 뒤에 게 이제 K 스트링 오는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일반 함수로 플러스 연산자를 다 정의한다. 그러면은 컨스트 요것도 만들고 요것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예요. 메소드로 플러스 연산자를 재정의 안 한 상태에서 일반 함수로 플러스 연산자를 재정의 하는데 얘도 되고 싶고 얘도 되고 싶다. 그러면은 두 개를 만들어야 돼요. 두 개를 만들려니까 귀찮죠, 여러분들. 귀찮으니까 얘를 하나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만 만들어서 쓰려면. 하나만 만들어 쓰려면은 요거 하나만 만드는 거예요. 요거 하나 만들면 얘를 수용할 수 있을까요? 실제는 수용 못해요. 근데 컨스트 캐릭터 포인터를 K스트링으로 바꿔주는 타입 변화 연산자나 생성자가 있고 그 생성자가 explicit하는 키워드로 안 돼 있으면 요거 하나만 만들어도 요 두 개 다 돼요.
요 두 개가 다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약간의 뭐랄까 알고 계셔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거는. 그래서 내가 강건성을 중요시한다 그러면 익스플릿을 활용할 거고, 익스플릿을 활용하다 보면 요 두 개를 다 만들어야 되는 번잡함이 있죠. 그래서 그게 싫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고, 요 익스플릿을 안 써야 되겠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만들 때 프렌드로 안 만들면, 얘네들을 만들 때 프렌드로 안 만들어도 돼요. 근데 프렌드로 안 만들면은 얘네들 구현할 때 뭐가 힘들어요? 이런 걸 구현할 때 프렌드 함수로 만들지 않으면 요 내부에 있는 멤버들을 접근해야 되는데, 얘 멤버들이 뭐예요? 대부분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 K-스트링의 프라이빗 멤버들을 직접 접근 못해요. 그러면 함수로 호출하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프로그램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완전히 쉽게 우리가 프라이빗 멤버들도 그냥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뭐예요? 프렌드 함수죠. 어떤 클래스의 프렌드 함수면은 그 프렌드는 모두 접근할 수 있어요. 프라이빗 멤버들도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보통 프렌드 함수로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렌드 함수는 주로 연산자를 재정의하면서 많이 등장을 해요. 일반 함수로 연산자들을 만들 필요가 있고, 일반 함수로 연산자들을 만들어서 쓸 때에는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 것이 번잡하니까 프렌드 함수로 재정의를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연산자들은 일반 함수로도 재정의할 수 있고 메소드로도 재정의할 수 있어요. 그건 내가 선택할 문제인데, 요 연산자들은 반드시 메소드로만 재정의할 수 있어요. 보통 반항 연산자 형태죠. 함수 호출, 배열 색인 뭐 이런 것들, 이퀄 연산자 이런 것들은 메소드로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럼 일반 함수로 언제 지정하냐? 만약 가장 왼쪽 피연산자가 다른 클래스의 객체 또는 원시 타입이어야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체리 더하기 A 이런 게 되려면 하면은 이거는 일반 함수로 재정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코딩을 프로그래밍 할 수밖에 없다. 이항 연산자의 커뮤테이티브가 되도록 1 플러스 A, A 플러스 1이 모두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A 플러스 1만 되는데 1 플러스 A. 이건 1이 이제 되는 거죠. 열거형을 위한 연산자를 재정의하는 경우에는 일반 함수로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C++의 열거형은 메소드를 정해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럼 열거형에 동작하는 어떤 연산자들을 재정의하려면은 일반 함수로만 재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프렌드 함수로 오버로딩 하는 게 요거죠. 요거는 얘네들은 가장 왼쪽 P 연산자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항상 뭐예요? 아웃풋 스트림이나 인풋 스트림 알아요. C 아웃이나 C 인이 왼쪽 P 연산자가 돼요. 자기 자신이 안 되니까. 그거는 요런 꼴이에요. 요런 꼴이기 때문에 체리 더하기 A 뭐 요런 꼴이기 때문에 프렌드 함수로만 정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얘는 컨스트죠. 그쵸? 왜 컨스트예요? 얘는 요 A 요 객체를 출력만 하는 거죠. 화면에. 그렇지만 요거는 컨스트를 쓰면 안 되겠죠. 왜? 키보드부터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요 자체를
요 A를 바꿔줘야 되죠. C는 뭐냐? 오타예요. C가 들어왔다.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연산 매수를 정의하면 요런 꼴이 될 테고, 프렌드 함수하면 요런 꼴. 아니면 요거를 이제 컨스 캐릭터 포인터 뭐 이런 거 이렇게. 그래서 요런 거죠. A 인트가 있을 수가 없을 경우에는 요거 하나만 만들어도 충분하다. 그래서 익스플릿 수식어랑 요거와의 관계를 잘 보세요. 요거 한번 봅시다. 자, 요 다음 챕터도 요 move constructor와 관련 있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 노트도.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지난 시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A 플러스 B 하면 객체가 몇 개 생성돼요? 2개가 생성되죠. 안에서 A 플러스 B 연산자가 실행이 되면 요 템프라는 객체가 생성이 되죠. 그리고 템프가 리턴이 되면서 하나가 또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요 생성되면서 요 위치에서 A 플러스 B가 결합된 새로운 객체가 하나 더 생겨요. 그래서 객체가 2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F 이퀄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하면은 몇 개가 생성이 돼요? A 플러스 B 할 때 2개. 그 다음에 걔랑 C를 더할 때 또 2개. 4개가 생성이 되고 요 2개를 이퀄로 할 때 또 생겨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기는데 이 A 플러스 B라는 객체 또 A 플러스 C라는 객체는 모두 임시 객체예요. 이 임시 객체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만들어지고 소멸되고 하니까 대단히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 보세요. 지금 코드가 A, B, C, F 그리고 F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했어요. 메인에서. 그러면 요 순간부터 한번 봅시다. A 플러스 B 플러스 C 하니까 A 플러스 B가 먼저 이루어지죠. 그럼 오퍼레이터 플러스가 불려지게 되겠고 애플 플러스 바나나라는 그것이 결합이 돼서 하나의 객체가 임시 객체가 생겨요. 임시 객체가 생기고 그 임시 객체가 요 플러스 연산자 함수 내에서 생겼다가 반환이 되면서 복사 생성자가 불려져요. 복사 생성자가 불려져서 또 생성이 돼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템프는 디스트럭터가 돼요. 삭제가 된다는 거예요. 즉, 이거 어떻게 좀 내가
여기 내가 만들어 놨구나. 자, 요걸로 봅시다. 그러면 메인에 A, B, C, F 네 개의 객체가 있죠. 그렇죠? 이 F 이퀄 A 플러스 B 플러스 C 하기 전에. 그런데 요거를 이제 실행을 해봐요. 그러면 오퍼레이터 플러스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이 되죠. 오퍼레이터 플러스. 그래서 A와 B가 일로 전달이 돼요. 근데 다행스럽게 A와 B는 참조로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뭐 커피 컨스트럭터나 뭐 이런 게 불러지지 않죠. 그러면 일로 옮겨져요. 그래서 실행이 되면 우리가 더하기를 하면은 요 템프가 애플 플러스 바나나라고 하는 문자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생성이 됐죠. 그래서 이 객체가 오퍼레이터 플러스가 끝나면은 쟤는 사라지는 거예요. 디스트럭터가 돼요. 근데 걔가 사라지기 전에 뭐부터 만들어져요? 요 메인에 또 다른 임시 객체가 하나 만들어져요. 그게 A 플러스 B 값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요게 불러지면은 템프가 만들어지가 되겠고, 요 하나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얘가 사라지고 얘가 만들어져요. 근데 얘랑 그 내부에 있는 템프랑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얘랑 요 오퍼레이터 플러스 스택에 만들어지는 템프 객체랑 얘가 끝나고 나서 이 메인에 만들어지는 이름도 없는 임시 객체 얘랑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없죠. 차이가 없지만 두 개가 만들어지는 불필요한 애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 플러스가 또 불러지는데 이름이 없는 템프 플러스 C가 불러져요. 그러면 또다시 이 오퍼레이터 플러스 내에 있는 템프라는 객체가 지역변수 객체가 만들어지게 되겠고, 걔가 사라지고 또 임시 객체가 사라져요. 그리고 얘는 예전에 있던 얘도 소멸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 이퀄가 템프가 불러지면서 F가 애플, 바나나, 체리 이렇게 되죠. 그리고 임시 객체는 사라져요. 그러니까 임시 객체의 생성이 불필요한, 여러분들 느끼기에도 불필요한 객체들이 여러 번 생성이 되고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브라는 개념이 나와요. 무브는 카피는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서 기존 객체에 있는 정보들을 일종으로 복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 위에 있는 게 무슨 생성자예요? 복사 생성자예요. 복사 생성자니까 요 매개 변수를 받은, 요 인자를 받은 애랑 똑같은 애를 만들어내는 거죠. 똑같은 애를 만들기 위해서 요 생성할 때 뭘 해요? 공간을 확보하죠. 그러니까 K 스트링은 항상 새로운 객체를 만들 때
뭐가 필요하냐면 뉴를 통해서 동적 할당이 필요를 해요. 그리고 소멸될 때 어떻게 돼? 그 확보된 동적 할당된 공간을 어떻게 해요? 반납하죠. 반납하는 그 과정이 거쳐져요. 그러니까 A 플러스 B를 할 때도 임시객체가 생성이 되는데 이 임시객체도 new가 필요하고 또 얘가 없어질 때 delete가 필요를 해요.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요 다음에 나오는 거는 요게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죠. 이제 새로운 거예요. 얘는 뭐라고 하냐면 move constructor라고 합니다. move constructor. 그래서 move constructor는 객체를 복사하지 않고 이 객체를 그냥 갖고 와요. 그러니까 연결시키는 거예요. 똑같은 값을. 여기 보시면은 other는 사이즈가 되고 s버퍼는 뭐가 돼요? other의 s버퍼가 돼요. 그러니까 그 객체가 확보해놓은 공간을 얘도 가리키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서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부작용이 생기죠. 왜? 2개 객체가 있는데 2 객체가 어떻게 돼? 똑같은 걸 가리키죠. 딥 커피 하는 게 아니라 샬로 커피가 이루어지는 형태가 돼서 2개가 같은 걸 가리켜요. 근데 이 상황에서 보면 2개가 같은 걸 가리켜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얘랑 지금 보세요. 옛날 방식의 카피 컨스트럭터만 있으면은 템프를 만들 때 new가 필요하죠. 그리고 템프가 사라질 때 delete가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에 임시객체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얘를 만들 때에도 new가 필요하고 얘를 제거할 때에도 delete가 필요를 합니다. 그럼 그걸 없애려면 우선은 얘를 만들 때는 new를 쓴다고 칩시다. new. 왜? 얘를 만들 때는 new가 필요하겠죠. 애플하고 바나나가 결합된 공간이 필요하니까. 그렇지만 얘를 만들 때는 굳이 공간을 새로 확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템프를 무브 시켜주는 게 좋아요. 그게 더 옵티마이즈 되는 거죠. 템프는 그냥 만들었다가 사라지는 애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를 복사하는 거기보다는 템프는 요로 갈 때는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시키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피 컨스트럭터를 쓰면 옛날 방식에서는 요 카피 컨스트럭터가 불러지고 디스트럭터가 불러지는데 여기서는 move 컨스트럭터가 불러지고 디스트럭터가 불러지더라도 이 디스트럭터들은 딜리트를 안 해요. 자꾸 move만 되니까. 여기 보시면 뭘 해주고 있어요? s버퍼를 뭘로 해놔요? 널로 바꿔줘요. 널로 바꿔주면은 소멸될 때 딜리트를 불러도 소멸자가 불러줘도 딜리트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죠. 이동시키니까. 결국은 여기까지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 거 move constructor라는 개념을 몰랐을 때 이렇게 등장을 하면은 객체가 A 플러스 B 만들 때 2개, 얘 2개 만들 때 또 2개가 생겨요. 그리고 그 결합된 거를 얘랑 복사를 할 때 C가 한 번 더 공간을 확보하게 돼요. 그래서 new가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new라는 new 연산자가 공간 확보가 몇 번? 5번 이루어져요. 5번. 원래 방식에서는 5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move 개념을 쓰면 A 플러스 B 만들 때 한 번 써요. 한 번만 쓰고 그 다음에 요거랑 C를 할 때 또 한 번 써요. 2번. 그리고 C로 대입할 때는
move 대입이 이러니까 이동 대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것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하는 새로운 객체가 만들어지면 얘를 삭제하고 일로 옮기는 게 아니라 그냥 이동시키는 거예요. 왜? 얘네들은 무슨 값들이에요? L 밸류가 아니라 임시로 쓰는 R 밸류들이에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하여튼 요 두 개짜리가 이제 새로 생긴 거예요. 언제부터? C++ 11부터. 이 두 개짜리가 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렵기 때문에 제가 한 챕터를 더 만들었어요. 얘를 설명하려고.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거고,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설명하고 잠깐 쉬었다가 실습을 할게요. 실습. 연산자를 재정의하는 실습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은 오늘 여기까지 나름 설명을 드리고